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의 네 번째 드림 영상이 되겠고요. 네 번째 실험을 위한 영상입니다. 비열과 열팽창에서 비열이란 단원인데요. 자, 비열의 정의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열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자, 열량은 열의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때의 양이에요. 즉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하는 열의 양이 됩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익숙한 단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자라든지 즉 음식물 뒤편에 이제 열량 성분표, 그 영양 성분표라고 나와 있고 거기에 이제 총 열량이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킬로칼로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같은 단위예요. 자, 그러면 비열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비열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등이라는 거는 이 외에도 또 다른 단위가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자, 지금 이 부분이 무엇인지 처음 본 친구 있을 텐데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킬로칼로리가 분자이고 킬로그램과 도씨가 분모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중앙에 점을 하나 찍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위를 곱해줄 때 쓰는 기호예요. 이거는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자,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요. 그 물질의 비열이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구리의 비열은 0.09라고 나와 있는데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구리 1kg을 1도씨 올리는 데에는 0.09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물도 볼까요?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큽니다. 물은 1이에요. 물 1kg을 1도씨 올리는 데는 얼마의 열량이 필요하다? 네,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요. 왼쪽은 금속이고요. 오른쪽은 물입니다. 같은 질량을 준비했어요. 자, 이 두 물질을 동시에 가열을 합니다. 자, 지금 동시에 가열한다라는 거는 가해준 열량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열량을 동일하게 유지시킨 채로 금속과 물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온도가 누가 더 빨리 올라갈까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금속이 훨씬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 물은 천천히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물질마다 비열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의 비열은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1kcal per kg 도씨의 비열을 가지고 있고요. 즉, 이거를 풀어 써서 얘기하면은 1kg을 1도씨 올리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열했다라고 하면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지금 부탄가스 버너에 그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요. 그 안에 1kg의 물을 넣습니다. 1도를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열이 필요하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kg의 물을 1도씨 내리는 데는 열이 많이 나가야지 된다라는 뜻이겠죠.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냉각 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러한 물의 특성으로 이제 여러 부분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찜질팩을 사용할 때 그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물이 들어있죠. 즉, 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몸은요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막아줍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는데 물이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거든요. 보일러와 같은 원리예요. 보일러가 이제 따뜻하게 방안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바닥 아래쪽에 물이 흐르는 관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관을 타고 뜨거운 물은 이동하고요. 그럼 그 관 위에 있는 바닥은 따뜻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왜 많은 물질 말고 물질을 냅두고 꼭 물을 사용할까? 왜냐하면 물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열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체를 가열할 때 가한 열의 양과 열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열, 그리고 질량, 온도 변화는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각각의 물리량의 기호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열의 양은요, 기울어진 Q로 표현을 하고요. 비열은 소문자 C로 표현을 하고요. 질량은 소문자 M으로, 온도 변화는 소문자 T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기호입니다. 우리가 힘 단원에서 힘은 F를 기울여서 표현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랬었죠. 약속이었죠. 그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 4개의 물리량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험은요. 물 1kg을 이용을 합니다. 양쪽 냄비에 동일한 질량의 물을 담아 주었고요. 이때 열량을 2배 해줍니다. 즉 가한 열의 양을 2배 해줬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2배가 되었어요. 즉 왼쪽 거는 1도 상승할 때 오른쪽은 2도가 상승했죠.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열량은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밑에는 기호까지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것은 비례관계다라는 표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험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은 가해준 열량은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점은요. 물이 질량이 많아졌어요. 질량이 2배가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왼쪽은 1도 상승했을 때 오른쪽은 0.5도가 상승했네요. 온도 변화가 2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이다. 자, 반비례 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실험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식용유와 물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은 전부 다 물을 이용했었어요. 즉 비열이 모두 다 같은 물질을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한쪽은 식용유, 한쪽은 물을 이용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실험은 왼쪽에 해당되는 실험 기구로 실험을 하는데요. 자, 가해준 열은 똑같아요. 같은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식용유와 물을 올려놓고 동시에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식용유고요. 파란색이 물입니다. 식용유의 비열은 0.4고요. 그리고 물의 비열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열 시간을 동일하게 놓고 온도 변화를 확인할게요. 가열 시간을 동일하게 놓았다라는 거는 열량이 동일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때 비열이 증가를 했더니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됐어요? 자, 온도 변화란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가 있을 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준 그 값이 온도 변화량이 되겠죠. 자, 온도 변화량 식용유는 이만큼, 물은 이만큼이 됩니다. 온도 변화는 작아집니다. 다시 정리하면은요. 식용유에서 물의 비열을 확인하면은 비열은 커지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온도 변화는요. 식용유는 굉장히 큰 반면 물의 온도 변화는 작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온도 변화와 비열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 맞아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를 표현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실험 3개를 합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을 합쳤습니다. 자, 합치게 되면은요. 빨간색 네모 안에
식이 보이죠? 이 식으로 합칠 수가 있어요. 온도 변화를 우변에 놓았고요. 그리고 좌변에는 3개의 물리량을 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질량 곱하기 비열분의 열량은 온도 변화가 된다라는 거를 이 3개의 식을 합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예쁘게 고쳐주겠습니다. 분모, 분자로 나타내는 대신에, 즉 분수로 나타내는 대신에 그냥 쭉 풀어서 볼게요.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이때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Q, C, M, T 이렇게 따로 따와서 외우는 게 편한데요.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Q는 시암탉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원하는 거 태기를 하시고요.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결과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다시 Q는 시멘트, Q는 시암탉 아무거나. 자, 그러면은 이 식을 해석을 하자면요.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질량이 같다. 질량은 여기서 M이죠. 같다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빗금을 칠게요. 그리고 같은 열량을 가해줬다. 같은 열량을 가해주고 질량이 같을 때에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같은 열량, 같은 시간 가열해 주었다는 거죠. 이때 비열이 같다.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이 표현이겠죠. 자, 생활 속의 예시를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많이 사용하는 두 냄비예요. 뚝배기고요. 이거는 양은 냄비예요. 아마 보통 뚝배기는 설렁탕 먹을 때 많이 먹게 되고 얘는 라면 끓일 때 많이 먹게 되죠. 자, 이 두 그 냄비의 특징이 있는데요. 뚝배기의 경우에는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끓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안에 물을 넣고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양은 냄비는요, 굉장히 빨리 끓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두 물질이, 즉 뚝배기를 이루는 이 재질과 양은 냄비를 이루는 이 금속 재질이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겠습니다. 뚝배기를 요리라면 가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식탁에 올려놓은 후에도 요리가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 반면 양은 냄비로 라면을 끓이면 빨리 요리할 수 있지만 뚝배기보다 빨리 식는다. 자, 이것은 왜냐면 흙을 구워 만든 뚝배기는 금속으로 만든 그릇보다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고요.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솥비빔밥에 밥이랑 그냥 비빔밥을 비교를 해보면은 좀 뜨끈뜨끈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건 돌솥 비빔밥이죠. 이 뚝배기에 그 원리가 숨겨 있었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금속이 식으면서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 금속이 잃은 열량이 10kcal라면 물이 얻은 열량은 몇 kcal일까? 자, 물에 뜨거운 금속을 넣었대요. 금속이 열을 잃었네요. 자, 이런 만큼 누군가가 그 열을 가져갔겠죠. 물이 가져갔겠죠. 그래서 주고받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10kcal의 열량을 물이 얻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같은 물과 알루미늄을 같은 열량으로 가열하였더니,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물의 온도는 2도 올라갔고 알루미늄의 온도는 10도 올라갔다. 이것은 2도, 이것은 10도 올라갔대요. 자, Q는 시멘트 적어줍니다. 자, 이때 가열한 열의 양 동일하죠. 같이 올려놓고 가열했어요. 빗금을 쳐줍니다. 물과 알루미늄의 열량 동일하게 가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이 같대요. 그럼 같은 거 빗금 또 쳐줍니다. 물과 알루미늄 질량 같대요. 자, 물과 알루미늄 결과를 보았더니 온도 변화가 2도고요. 얘는 10도래요. 그러면 5배가 되네요.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1대5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물과 알루미늄, 이때 열량은 동일한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비열이잖아요. 얘가 1대5고
이 둘은 같아요. 그러면 1 곱하기 무엇을 하면 예. 5 곱하기 무엇을 하면 예. 그런데 결과는 같대. 그러면 얘는 5대 1로 비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1 곱하기 5, 5죠. 5 곱하기 1, 5죠. 그래서 같은 거. 답을 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의 비열은 물의 몇 배인가? 자, 지금 알루미늄, 물 5분의 1배, 즉 0.2배가 되겠죠. 자, 왠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문제 하나 더 풀겠습니다. 비열이요. 그 전보다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냥 숫자랑 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딴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숫자랑 식이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조금 전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랑 비슷한데 형태만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왔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같은 양의 물과 어떤 액체를 단위 시간당 같은 양의 열로 가열할 때, 자, 이 상황이에요. 핫플레이트가 있고요. 비커 2개가 있고요. 여기에 액체가 담겨져 있게 되는 거죠. 가열합니다. 같은 열량을 가해 주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물과 액체 비열의 비로 옳은 것을 구하시오. 조금 전이랑 정말 똑같죠? 형태만 달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X축, Y축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온도입니다. 온도의 변화를 확인하면은요. 물의 경우에는 이만큼, 즉 20도의 온도 변화가 있었고요. 다른 액체는 10에서 40, 30도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었어요. 비례식으로 나타내게 해주면은 2대 3의 온도 변화 비율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비열 문제가 나타나면은요, 일단은 Q는 시멘트 적어주십니다. 그냥 옆에 한번 다시 적을게요. 근데 미리 적어놓기는 했는데 같이 적어가면서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Q는 시멘트. 여기에서 같은 열량을 가해주었다. 같은 거는 빗금 쳐주자. 그 다음에 또 같은 거 뭐가 있나요? 같은 양의 물과 어떤 액체. 같은 양이다. 왜 질량 같다. 여기까지 적어줄까요? 예, 같다라는 거죠. 온도 변화는 몇 대 몇이 있나요? 위에 있죠? 물은 2, 액체는 3. 2대 3이에요. 비열을 구하시오라는 게 지금의 문제네요. 그러면 2 곱하기 여기를 A라고 할까? 2 곱하기 A랑 3 곱하기 B는 같다. 자, 그러면 얘는 3대 2 들어가야지. 2, 3은 6, 3, 2는 6 해서 같아지겠죠. 자, 그럼 3대 2 어딨나요? 네, 답은 4번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실험을 다음 시간에 바로 하고요.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열 내용을 잠깐 확인할 텐데요. 그때 몇 가지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조별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 디딤 영상을 좀 잘 보고 오셔야지만 조별 토익 시간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봐요.